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 에로의 이유, 그리고 조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 이 과거 기사들을 다 모아 보면은 대강 답이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투자하고 공부를 뭐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일본 에로 먼저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 애청자께서 이 댓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자, 어떤 댓글이냐 먼저 보면 이 어제니까 2020년 1월 18일 영상의 댓글입니다. 자, 긴급하게 소식을 알려준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일본 에로 계약은 다음과 같다. 업프론트 10%에서 20%, 뭐 계약금이겠죠. 마일스톤 달성하게 되면은 90에서 80% 정도. 그리고 로얄티 판매 대금은 10에서 15% 수준 될 거다. 영업이익률 80%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댓글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딘가에서 도는 소식을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셨던 내용입니다. 자, 이번 일본과의 계약은 업프론트와 마일스톤을 동시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런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 같다. 당연하죠. 자, 지금 보통은 이 업프론트를 받고 마일스톤이 달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급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마일스톤을 동시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으면 대형 호재인 건 확실해 보인다. 진 회장님 노고에 박수 보내줍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부분인가? 이거는 모릅니다. 이거는 이게 회사에서 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아니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 이게 어떤 이 좋은 우호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런 소식을 이렇게 흘리는지 아니면은 뭔가 음모를 가지고 흘리는지 뭐 어떤 방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출처가 일단 명확하지가 않죠.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 영업이익률 80%요 정도까지는 대부분 유출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요거는 유출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계약이 업프론트하고 마일스톤 동시에 지급받는 방식일지 아니면 그냥 진행될지 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죠. 지금 이런 진행 방식으로 이 체계를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거는 좀 기다리면 이 일본 에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돌 정도면 이제 곧 이런 소식이 나올 거다. 그 정도를 좀 유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나오면 이런 게 맞았구나 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좀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까지는 뭐 대강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완전히 곧 임박했다. 그런 수준으로 좀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업프론트 10% 20%, 마일스톤 80에서 90, 로얄티 10에서 15% 수준. 자, 이 부분은 이 기본적으로 요 정도로
되겠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회사 측에서 70%에서 8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요 수치가 상당히 뭐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자, 일본 야쿠르트사가 야쿠르트사하고 이 에로를 타진했다. 이 소식이 2019년 5월 23일에 이 기사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야쿠르트는 이 지금 뭐 음료하고 유산균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죠. 잘 알고 있죠, 야쿠르트. 자, 그런데 이 일본 야쿠르트사가 최근에 항암제 개발 및 판매 주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암제가 앞으로는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죠. 시장이 뭐 5년에 2배까지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항암제 뭐 주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 빅팜들은 이거를 놓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작년에 미국 베라스템사가 이 개발 중인 이 항암제 두벨리십을 일본 내 독점 라이선스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지금 이제 이 일본 업체가 이 야쿠르트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제 야쿠르트하고 에로를 타결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식이고, 시간이 좀 지났죠. 5월 달이니까 작년 5월 달. 그러고 일본 내 여러 회사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이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인 부분은 야쿠르트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야쿠르트사가 이 베라스템하고 계약한 그런 부분을 보면 대강 나오겠죠. 자, $10,000,000 계약금,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서 9천만. 그러니까 여기 10%, 여기가 90%, 요 정도로 되죠. 보통 대부분이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로얄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에서 15%, 그게 일반적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이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야쿠르트사가 베라스템에 계약한 내용을 좀 보면은, 만약에 야쿠르트다, 그리고 야쿠르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 수준으로 10대 9 또는 20대 1대 9 아니면 2대 8, 그 정도로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간암 치료제 규모는 14조 정도 되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일본 내 판권 협상 진행 중인 게 중이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규모는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2019년 10월 21일 날 YTN하고 이 진양군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정리를 한 부분을 좀 보면은, 자, 여기 이제 금방 본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프론트하고 마일스톤, 지금 이 야쿠르트사가 미국 회사하고 계약 체결한 부분을 보면은 1대 9로 했죠. 1대 9. 그러니까 2대 8, 1대 9. 그 사이에서 대부분 일어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맞겠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벗어나면 조금 계약이 조금 이상하겠는데 이 정도죠. 지금 10에서 20%, 90%, 이 정도 안에는 다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로얄티도 10%에서 15%가 일반적인 로얄티다라고 보면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 정도로 잡히겠죠. 자, 이제 그러나 이게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까워지는 거죠. 판매 승인이.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점점 가까워지면은 이 로열티는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영업이익률은 이미 회사에서 이 70%에서 80%로 잡고 있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뭐 맞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동시 지급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일본 에로를 하는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에로를 했을 때 이게 정말로 좋은 건가?
별로인 건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지난 인터뷰를 내용을 보시면 이 진양권 회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전략적인 부분을 잘 가져가는 통찰력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 이 직접 판매하면은 수익이 더 클 텐데 일본과는 애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까닭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중국에서 5년째 잘 팔리고 있고 부작용 사례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호평을 받고 있죠. 그리고 매년 이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항서제약 측면에서도 지금 다양한 적응증으로 이 리보세라닙을 가지고 200개 이상 임상을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죠. 이 정도로 많이 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서제약에서 이 리보세라닙의 이런 가능성을 이미 지금 만끽하고 있죠. 돈도 벌면서 야, 이거 정말 진짜 백이구나. 이거 임상 일단 무조건 많이 투자를 해. 200개 정도 깔아놓고 그 중에 해가지고 또 가져오고 계속 가져오면 돼. 뭐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중국 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항서제약 지금 1위 아시아 시장 1위죠. 자, 이렇게 2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죠. 발표하는 것 중에 이 여러 개 임상 중에서도 지금 자궁경부암 결과도 또 한번 발표했고 얼마 전에 갑상선암도 발표했고 TAC 시술하고 병행한 부분도 발표했고 데이터들이 상당히 좋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HLB 입장에서는 항서제약이 지금 이런 임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나 항서제약은 지금 리보세라닙 가지고 그 외에도 있지만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임상을 여러 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서제약이 임상을 해서 발표한 것 중에 이 리보세라닙이 가장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암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시장성도 있고 이게 승인받을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다 하는 부분을 보고 글로벌 임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척후병을 두고 있는 거하고 같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먼저 이 전쟁에서 전쟁할 때 척후병이 가서 안전한 지대인지 먼저 확인을 하죠. 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하면 이길 가능성이 크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먼저 이 내비게이터 역할을 한다라고 요즘 말로 하면은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주고 있죠. 자, 이쪽 길로 가면은 막혀 있습니다. 이쪽 길로 가면은 뻥 뚫려 가지고 상당히 빨리 갈 수 있고 여기에 황금이 묻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서제약이 지금 계속 내비를 찍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전쟁이로 치면은 척후병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 HLB 잘 되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죠. 자기들이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HLB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고마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과의 애로 계약을 통해서 또 하나의 척후병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또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중국 쪽에는 지금 그냥 판권을 다 넘겨버렸죠. 그래서 로얄티를 받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일본과의 이 계약은 해서 지금 마일스톤하고 어프론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얄티 계약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본에서 또 다른 척후병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일본은 제약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앞서 있습니다. 아주 선진화가 돼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리보세라닙을 다양한 암종 적응증으로 일본 회사들도 중국하고 마찬가지게 해보니까 이거 정말로 좋네. 그렇게 보면은 일본 쪽에서 여러 가지 또 임상을 하게 되겠죠. 일본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임상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항서제약과 마찬가지로 좋은 내비게이터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임상을 하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처럼 돈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지금 돈을 막 다 써가지고 일본 애로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에러를 통해서 하는 부분 지금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체적으로도 하고 일본에서 하는 것도 하고 중국은 그냥 넘어가 있는 거니까 중국 내에서 저희끼리 판매하는 거 지금 임상하는 거 그중에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은 지금 일본에서 임상을 이렇게 쭉 해서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하면 또 되는 거고 거기에서 또 잘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로얄티가 계속 들어오겠죠. 계속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유출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에로 같은 경우에도 확실한 척후병을 두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런 상황 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업프론트하고 마일스톤 그리고 로얄티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계 판매가 상당히 뭐 잘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판매가 상당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로얄티가 들어오겠죠. 일본 쪽에서 판매하는 뭐 어떤 예를 들어 야쿠르트 제약 사라든지 아니면 뭐 다케라든지 어디 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곧 진행이 되겠죠.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이제 곧. 자,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일본에서 이제 열심히 일본 측에서 판매를 해서 그거에 대한 로열티는 계속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큰 돈이 들어오는 부분은 위안 부분도 뭐 들어오겠지만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암종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본에서 판매되는 부분들은 또 계속해서 이제 많이 들어오겠죠. 로열티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일본 쪽에서도 이제 정말로 임박했구나. 요거는 빨리 우리가 가져와서 하면은 중국에서 저렇게 논하는 것처럼 우리도 크게 돈을 좀 만져볼 수 있겠다. 리스크가 뭐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리스크가 충분히 걸어볼 만하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인정을 하고 에로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업프론트 마일스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는 부분은 지금 회사에 뭐 거의 뭐 이 기밀이겠죠. 기밀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 정도 된다 이런 부분은 결정이 다 되고 나면은 그때 발표가 되겠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마무리가 다 됐다고 얘기됐죠. 그러니까 얼마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다 되어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렉스 킴의 인터뷰를 보면 다 됐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로얄티 어느 정도 그리고 업프론트 마일스톤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좀 보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본 쪽에 척후병 하나, 중국 쪽에 척후병 하나, 그리고 일본 쪽은 판매할 때마다 로열티가 계속 들어오죠. 돈이. 지금 길리어드가 로슈 쪽에 타미플루 수출을 해서 업프론트 마일스톤 받고 그 다음에 로열티로 타미플루는 워낙에 그때 당시에 경쟁률이 엄청났고 지금 그때 당시에 완전 획기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통 10%에서 15%인데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10%에서 15% 제시를 했겠죠. 대신에 업프론트 마일스톤을 높게 쳐줬지만 로슈가 업프론트 마일스톤은 조금만 줄게. 대신에 우리가 가져가서 완성시켜서 판매를 하겠다. 지금 이후 완성되는 부분은 돈이 많이 드는 부분 우리가 다 해서 대신에 완성돼 가지고 판매를 하면은 로얄티를 22% 주겠다 이랬죠. 자, 그래서 이 길리어드도 이거는 분명히 된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로얄티를 가장 많이 쳐주는 쪽으로 로슈 쪽으로 수출을 했죠. 그게 뭐 잘 맞아 떨어졌죠. 처음에 받은 것보다 향후에 들어온 로얄티 수입이 훨씬 더 짭짤했죠. 많이 나올 때는 뭐 1년에 2조씩 로얄티만으로 2조씩 들어오는 전성기 때는 그런 상황을
한번 맞이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뭐 아주 좋죠.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